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최영훈의 만사행동. 오늘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만사행동한 하루가 되시고, 올해 이민년 지금 이제 벌써 24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3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해 하루하루가 다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제가 기도하고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뉴스를 하기 전에 제가 좀 건방지게도 제가 한 방송도 열심히 잘 안 보는 편입니다. 다른 유튜브들이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워낙 공사가 다망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리뷰하거나 참고하기 위해서 보거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편을 보니 저희 방송에, 제가 하는 방송에서 큰 문제가, 일단 발음이 똑똑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쪽이죠. 남도 객가 바닷가 쪽에서 주로 자랐기 때문에 그 사투리가 좀 인토네이션도 그렇고 해서 아마 리스닝이라고 하죠. 리스닝, 알아듣게 말하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히어링과는 차이가 있는,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또그럭또록하게 발음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일단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하고 격분하는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도 약간 눈에 거슬리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도 일종의 보도와 비평을 겸한 방송인데, 1인 방송이지만, 그러면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고, 발음의 영역도 그렇지만 내용의 영역에서, 이른바 컨텐츠에서도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어쨌든 일종의 보도와 비평 이런 것을 겸한 거기 때문에 팩트 파인딩, 사실을 적시하고 그것을 알아듣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잘 설명하면서 자신의 의견, 소위 커멘테이팅, 팩트 파인딩과 커멘테이팅이 균형을 찾아야 그게 좋은 방송입니다. 지금 MBC 같은 엉터리 방송, 그 다음에 열린 공감 TV인가는 열리기는 커녕 한쪽으로만 열렸네요. 이재명이나 문재인 쪽으로만 열린 엉터리 방송들, 열린 공감 TV, 서울이 소리, 이런 허접한 방송들이 팩트 파인딩을 한쪽으로만 합니다. 한쪽으로. 그것도 몰래 녹음을 하고 6개월 동안 사기를 치고 하는 그런 식의 나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취재 방법도 타개돼야 될 대상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유수의 신문 중 하나입니다. 보수적 월스트리트 저널, 그 신문의 일면에는 팩트는 신성하다 라는 명구가 적혀 있습니다. 팩트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30-40년 전에 기자로서 첫 발을 띄어 훈련을 받을 때 팩트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피가 뚝뚝 흐르는 날 것 그대로의 팩트, 가공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팩트들, 그러나 그 팩트의 취지도 쌍방향으로 어느 한쪽을 비판하고 폭로하는 거라면 그 사람의 입장도 들어봐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취재 방식,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땀이 많이 납니다. 제가 샤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주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제가 주필로 있는 자유일보가 오토바이맨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작년 10월 14일 김만배, 화천대유의 그 김만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차 기각이 됐고 나중에 구속됐죠. 기각 때 풀려날 때 서울구치소에 나타난 김만배를 경호한 그 사람이 오토바이맨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최우향입니다. 출신은 목포 새마을파 조폭 활동을 상당히 했습니다. 아마 중간 간부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쌍방울이라고 하는 대기업, 대기업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전라북도에서는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에 몇 개 안 되는 기업체 중에 하나인데, 그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아마 조폭 출신들이 사채로 번 돈으로 인수합병해서 경영 상태가 어려워진 쌍방울을 인수한 걸로 신문에서 몇 년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약간 무리도 빚어졌고요. 주가 조작 문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죠. 이 쌍방울에서 최우향은 부회장까지 올랐습니다.
해외 사업을 총괄하기도 하고 대표이사를 하기도 하고 대표이사를 하다가 잠시 또 물러났는데 보니까 부회장으로 성진성 사임을. 아마 이 사람이 M&A 이런 데 대단히 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조폭들이 합리적인 기업으로 변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M&A 기업입니다. 최고의 그 영역이죠. 자본주의사에서. 그 말고 철거라든지 용역 이런 것들은 좀 허접한 몸을 써서 하는 하류 조폭들이 진출하는 데고, M&A 시장은 아주 고급 조폭들이 하는 데인데 최우향도 아마 그런 부류인 것 같습니다. 이 최우향이 지금 작년 10월 14일 이후 100일째 행방을 감췄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공기노동처럼 용지를 감춰버렸습니다. 어느 산에 숨은 건지 아니면 조폭용으로 어디 묻어버린 건지 모릅니다. 이 최우향은 그 관심이 되는 부분이 화천대유 김만부와 어떤 관계이길래 그렇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선글라스 끼어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화천대유의 계열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30억 원을 받아 기업 인수자금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T사라고 하는 그 기업을 인수해서 자기 후배인지 동료인지 김모 씨에게 바지사장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쌍방울이라는 회사의 부회장까지 올랐어요. 그 다음에 5년 전에 성균관, 우리 유림의 총본산이라고 할 성균관이 부회장까지 올랐습니다. 나이 50세. 역대 최연소 성균관 부관장입니다. 요즘 성균관은 국내 7대 서원과 327개 향교가 있습니다. 이 성균관이 소속해 있는 서원과 향교들은 전국에 막대한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조폭들이 성균관까지 집어삼키려고 들어간 건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닌데,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한 사람이 숨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시민이라고 하는 단체 이민구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보를 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 수원지검 공안부에 있다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 해경궁 홍씨 아이디를 썼는지가 의심스러운 그 김행치 사건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태영 검사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그만두고 이 사람은 변호사로 기업합니다. 그 1호 사건이 이재명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1심, 2심까지 맡아서 사실관계를 파헤치고 논리를 만들고 했으나 결국 300만 원 벌금이 항소심에서 300만 벌금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집대성해 뒀고 그런 노력을 인정받은 건지 아니면 재판 거래를 해서인지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해서 항소심,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이재명은 무죄 선고를 받고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됐습니다. 엄청나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는 공훈을 세운 사람이 이태입니다. 그 사람에게 변호사비로 현금 3억 원과 시비, 전환사채 20억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총 23억을 지급했는데 그중 전환사채는 쌍방울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우향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유스타파라고 하는 진보좌파 성향의 매체가 이 최우향의 서인찬의 행동들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래서 최우향이 목포생활파 출신이며 쌍방울 주가 조작에 개입하고 쌍방울을 인수해서 부회장까지 오르고 한 사실들을 취재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최우향이 100일 동안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에 이어 제4의 대선수를 받고 저 먼 어느 산속에 묻혀버린 것인지 그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 정말 한심한 검찰입니다. 정진상이 소환을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계속 봐주기 눈치 수사를 일관하다 지난 13일 몰래 조사하고 돌려보내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정진상 조사를 신용으로 거치고 그 바로 있으니 이재명 후보는 아마 대선 후로 미뤄버린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그 사건은 유야무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이 최후양이 종지를 감춘 것인지 아니면 네 번째 데스노트로 목숨을 잃은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경위를 그런 의혹들을 검찰이 밝혀야 할 텐데 이 대한민국 검찰은 그럴 의지도 실력도 자격도 없는 한심한 종이 검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종이 호랑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국이 검찰 개혁이라 쓰고 사실은 검찰 개악을 해버려 검찰은 이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아부꾼 김호수를 총수로 문재인이 임명해버리니 검찰은 형해화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소청으로 기소나 기소와 관련된 보안수사행동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정예 수사 인력들로 FBI와 같은 국가수사본부를 정말 지금 경찰에 있는 엉터리 같은 수사본부 말고 그런 걸 만들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는 최고의 수사정예관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뭐 경찰에 떼주든지 뭐 하면 됩니다. 공수처라고 하는 엉터리 기관 김진욱이라는 멍청한 자가 장으로 있는 이 기관은 아예 운피를 떼버려야 되고요. 문재인이라는 사람 참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사권을 이렇게 우리 수사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킨 그 제도 역사의 법정이 아니라 인간의 법정에서도 심판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산권 분립에도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구조 예상은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대원칙마저 허물어버렸습니다. 알량한 인사권을 함부로 휘둘러 영역도 안 되고 경력도 일치하는 사람들을 코드 인사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마구 임명해 지금 사법실현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거짓명수 같은 춘천지법원장을 하던 자를 인력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그런 파격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려는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 망할 망자 인사를 감행하는 저 뻔뻔하고 파렴치함 저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본색입니다. 상권 물림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줄은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셨죠? 선관위 인사 조혜주라고 하는 자기 캠프 출신의 덕보를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선관위 상임위원회 꼼수로 임기를 다시 연장을 하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7명 가운데 6명이 친위에서 임명했고 1명만 여야가 합의한 사람이고 나머지 한석은 여당이 반대로 야당 출신 선관위원회는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혜주를 또 3년 임기를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조혜주는 옳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반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체 선관위원 2,900명 직원들이 일치단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하자 문재인이 꼬리를 내리고 사표를 처리했습니다. 문재인 왜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가? 대통령의 침묵은 민주주의는 도전이다라고. 캐나다 맥머스테 성대 교수 이 글을 읽어보고 내일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시오. 당신 같은 대통령은 반드시 이것도 수사 대상이 수사를 받을 것이 10건은 넘는 것.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지 내가 그 꼴을 앞으로 4개월가량 봐야 된다는 것이 화가 날 따름이 내가 흥분을 안 하기로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야기를 하면 화가 절로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3월 5일 내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통 정결을 제가 왜 부르짖겠습니까? 이런 짝태들이 이 조폭들이 이재명 후보 옆에 왜 그렇게 어른거립니까? 성남국제마피아 또 쌍방울 무슨 목포 생활을 판지 뭔지 하는 이 사람은 또 100일 동안 잠적을 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한심한 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조폭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대장동 의혹의 주범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여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렇게 눈에 핏발을 세웁니다. 어제는 엊그제는 대선에 지면 자기는 감옥에 간다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건지 잡아가지 말라는 건지 지고 난 뒤에도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중심을 잡으시고 내년 3월 9일 45일 뒤 제대로 한 표를 선택해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 일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은 미친놈이 운지대를 잡고 벼랑 아래로 질주해 망하고 말 겁니다. 벤해프 목사의 나치 때 한 말 미친 자를 운전대에 앉은 미친 자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승객들이 죽기 때문에 나는 살인을 해서라도 그 미친놈을 운전에서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부디 3월 9일 됐을 때 현명한 한 표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반드시 단일화 합의를 이루 철석연대로 약통정교, 약군이 뭉쳐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대업을 힘을 합쳐 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단일화 합의를 깬 데 대해 더 중한 책임을 진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광화문 내거리를 걸었다가는 돌판매를 맞을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일화 합의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